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녹음하고 있는 지금은 8월 28일 월요일 밤 9시 50분 정도 됐고요. 저는 저녁을 먹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족발을 먹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족발을 좀 먹고 녹음을 하고 있고요. 족발이 양이 좀 다른 곳에서 다른 곳 족발을 이제 먹었는데 평소에 먹던 족발집 말고 양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한 끼 먹었는데 많이 남아가지고 두 끼째 아주 이제 폭식을 했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오늘은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시는 지인분과 같이 촬영을 했던 상추씨 영상이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뭐 대단한 변화나 대단한 시도는 아니지만 기존의 상추씨 채널에서 라디오 방송은 저 혼자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싫어하시면은 어쩌지?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했었는데 재미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좀 같이 한번 찍어보자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찍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몇 차례 만나오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전 지식이 충분히 있었지만, 또 방송을 켜고 그러니까 녹화를 하는 상태에서 또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평소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잘 몰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듣게 됐고, 예전에 이제 유자 씨가 회사를 다닐 때 경제 인터뷰 채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봉현이 형이 경제 전문가 포지션으로 출연을 했었고, 그때 유자 씨가 이제 진행이랑 촬영을 했는데 봉현이 형이 이제 저희 채널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재미있게 예전부터 봤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따로 또 저희랑 같이 이제 그러니까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저도 유자 씨랑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촬영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제 만났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추씨 채널 촬영도 같이 하게 됐어요. 재미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목소리 톤이 뭔가 이렇게 듣기 시끄러운 그런 목소리는 아니셔가지고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게 최소한 편안하게는 들으시지 않았을까. 근데 뭐 사실 상추씨 채널이 재미로 듣는 채널은 아니니까 가끔 재미있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대부분은 그냥 수면제로 쓰시는 것 같아서. 봉현이 형은 대기업을 다니면서 유튜브도 하시고, 유튜브를 뭐 이렇게 각 잡고 하시는 건 아니고 책도 한 권 쓰셨고, 투자 관련된 서적을 뭐 그런 분입니다. 대기업을 다녀도 뭐 고민이 있죠. 당연히 뭐 사업을 해도 있을 테고, 돈이 많아도 있을 테고, 없어도 있을 테고, 다 그렇겠지만 뭐 이런저런 고민이 또 있으셔가지고 그때 촬영을 하면서 같이 좀 나눴습니다. 뭐 봉현이 형 이야기는 아니지만 뭔가 대기업을 다녀도 요즘에는 돈 관련해서 걱정할 것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대기업 다니면 뭔가 그래도 조금 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었던 한 2010년도 10년 뭐 이때만 해도 그냥 제 사회 초년생의 눈에서 그냥 그렇게 보였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저희 동네에 어머니 친구분 따님이
네이버에 입사를 했는데 아주 뭐 거의 동네 잔치 분위기, 잔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머니 친구분들과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경사난 것처럼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도 물론 취업을 준비하던 취준생이 네이버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진짜 경사가 난 건 맞죠.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그런데 뭐 예전만큼의 그런 뭔가 임팩트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혹시라도 네이버 회사를 뭐 비하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예전보다는 그 대기업 타이틀이 예전만큼의 임팩트는 조금 떨어진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중소기업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긴 하겠죠. 여러 가지 면으로, 뭐 금전적으로도 당연히 그럴 테고. 그런데 뭔가 요즘에는 보면 예전보다 돈을 써야 되는 곳이 굉장히 뭔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수준도 굉장히 이제 높아졌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대기업의 월급이, 예를 들면 뭐 한 30년 전에 비해서 대기업의 30년 더 멀리 갔다 한 15년 전에 대기업 월급과 지금의 대기업 월급이 이제 얼마큼 늘어났을 거잖아요. 몇 퍼센트나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월급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그걸 뚫고 이제 훨씬 더 뭔가 많이 올라간 것 같다. 그리고 돈을 쓸 수 있는 곳들이 훨씬 많아지고 돈을 써야 되는 곳들도 훨씬 많아지고 뭔가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옛날에 비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그냥 결혼을 할 때 예전에 뭐 한 15년 전 정도라고 치면 혼수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했겠지만은 뭐 냉장고, 세탁기, TV, 뭐 침대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좀 예전보다는 챙겨야 될 것들이 좀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뭐 식세기도 있을 테고, 뭐 스타일러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뭐 로봇 청소기도 있을 테고, 그리고 청소기도 무선 청소기도 한 대 있어야 될 테고, 물론 예전에도 무선 청소기가 뭐 있긴 했지만 그냥 뭔가 어쨌든 15년 전과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훨씬 더 이전에 비해서는 돈을 쓸 곳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나. 이 뭔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뭔가 그냥 돈 때문에 힘든 그 무언가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마도 뭐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 예전에 뭐 저희 뭐 부모님 세대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냥 부모님 세대 때는 뭔가 그냥 막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빌라 같은 데서도 많이 시작을 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그냥 상대적으로 당연하겠지만은 예전보다는 처음에 결혼을 할 때 그 주거 환경의 뭔가 퀄리티나 그 수준을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곳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소득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많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받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네요. 제가 제 지금 이 느낌이나 요 생각을 제대로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늘 그렇지만 제대로 된 대본이 없다 보니까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논설문 같은 거 쓰는 것도 아니고 대략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이제 댓글로 욕을 먹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소심해져요. 상추씨 채널 말고 이제 강가장 채널에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예전부터도 그랬고 뭔가 이렇게 욕을 한번 먹으면 확 뭔가 움츠러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 뭔가 욕먹는 발언은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목구멍을 거칠 때 계속해서 이제 자기 검열을 좀 빡세게 하는 그런 소심남이 되어가고 있다. 저는 그냥 오래오래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혹시라도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이 양반이 오래 해먹으려고 이러고 있구나 라고 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는 형을 만났어요. 며칠 전이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저의 이제 한 달 고참이죠. 한 달 고참인데 그죠, 한 달 고참. 저보다 이제 학번으로 따지면 한 살이 많은 형이고, 제가 이제 빠른 생일이어가지고 2월생이어서 그냥 뭐 그 생년으로 따지면 이제 2년 많은 그런 형인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처음에 전입을 가서 그 행정반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행정반에 그 군번들이랑 이제 누가 있는지 이런 게 싹 써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02년 뭐 9월, 8월, 아니 02년 8월, 9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군번이랑 이제 그 군번에 이제 뭔가 누가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써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위에서부터 쭉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02년 뭐 8월에 뭐 예를 들면 6명, 뭐 02년 9월에 뭐 7명, 뭐 02년 10월에 5명 이런 식으로 한 4명에서 한 6, 7명 사이가 한 개월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04년 5월 군번이었었고 2004년 4월 군번이 저보다 이제 한 달 위 군번이잖아요. 근데 그 한 달 위를 봤더니 아직도 정말 기억이 나는데 23명이 있는 거예요. 그 중대,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대원이 80명 정도 됐는데 제 한 달 위 고참이 이제 23명이 있었던 거죠. 뭔가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는데, 진짜 되게 좀 많이 거지 같은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군번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전입을 갔을 때니까 걔네들도 다 이등병이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한 명씩만 하루에 한 번씩 사고를 쳐도 23일 동안 갈굼을 당하는 거예요. 보통 자기 동기들이 잘못을 하면은 이제 갈굼을 당하고 아니면은 뭐 집합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23명이 이등병이 한꺼번에 들어왔고 그 중에서 이상한 애들도 당연히 굉장히 많았겠죠. 맨날 사고를 치니까 맨날 집합해가지고 맨날 갈굼 당하고, 저는 그 옆에서 괜히 같이 껴가지고 갈굼 당하고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야간 경계 근무를 쓰러 이제 초소로 나가는데, 초소 근무를 쓸 때는 보통 이제 사수랑 부사수랑 이제 2인 1조로 나가거든요. 근데 보통 사수가 더 고참이고 선임이고 부사수가 이제 후임으로 나가는데, 저는 한 달 위에 고참이 23명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부사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수로 나갈 정도의 짬밥이 돼도 계속 부사수로 이제 뭔가 나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은 한 달 위 고참들이 계속 다 사수로 나가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짜증났습니다. 군생활 하면서. 이게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보통은 이제 근무를 새벽에 나가거나 그러면 졸리니까 사수는 대충 근무를 쓰고, 아니면 뭐 자기도 하고, 야 뭐 간부 오면 깨워라 그러고 이제 자거든요. 그럼 이제 부사수 혼자서 적군도 감시를 해야 되고, 네. 근무 약간 감시하러 오는
간부도 뭔가 경계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짜증이 나죠. 같이 근무를 쓰면 좋은데. 근데 뭐 이해는 한다 이거예요. 뭐 고참이니까 뭐 그래는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짓을 거의 이제 말년은 아니구나. 병장이 돼서도 부사수로 나갔으니까. 보통 병장쯤 되면 사수로 나가는데 더 짜증나는 거는 저보다 뭐 몇 달 위 고참 아니면은 뭐 한 1년 고참 뭐 이런 사람들이 야 간부 오늘 잘 봐라 나 좀 잔다 하고 자면은 조금 덜 짜증나거든요. 근데 고작 이제 한 달 고참이 어차피 사회 나가면 나이도 동갑인데 나 좀 작게 근무서 이러고 자버리면 네, 짜증이 조금 더 나는 거죠. 네네. 뭐 그랬었었는데 어쨌든 그 형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네네. 그냥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올라서 울컥 해가지고 한번 떠들어 봤고요. 저도 그렇고 그 형도 그렇고 통신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안으로 2달마다 파견을 갔거든요. 가서 이제 거기 뭐 통신 관련된 업무도 하고 뭐 거기서 또 근무도 서고 뭐 그랬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냥 초소 근무로 썼었고 산에 나가서. 근데 그 형은 어떻게 하다가 밥을 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취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취사병은 아닌데 보직은 통신병인데 산에 가서는 어쨌든 누군가가 밥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다른 무대에서 파견 온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한 20명 정도 되는 이제 군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보직이 취사병인 사람을 거기다 또 파견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2명이 밥을 했는데 그 형이 이제 그 2명 중에 1명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 형이 뭐 요리를 잘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대에서 먹었던 밥은 그 부대 취사병들은 막 몇백 명이 먹을 밥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양을 하면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밥을 해 먹을 때도 그냥 1, 2인분 하는 거랑 막 10인분, 20인분 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니까. 근데 부대는 막 몇백 명이 먹을 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거시기 했고 그 형은 그래도 한 20명 내외가 먹을 밥을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맛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 형이 뭔가 제 그때 당시에 느끼기에는 요리를 잘 했었어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부식으로 막 간식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취사병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주방을 관리하니까 아무래도 그 간식에 대해서 접근성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또 간식을 조금씩 더 주기도 하고 뭐 몰래 빼돌려서 주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좀 남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주방의 대장이니까 자기 권한 안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건네줄 수 있는 뭐 그런 음식들이 있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형이랑 그래도 군대에 있을 때 꽤 사이도 좋았었고 친한 편이었고 뭐 완전히 막 베프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뭐 베프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꽤 이제 친한 사이였어요. 근데 그 형이 약간 좀 이제 반항심 같은 게 좀 있다 해야 되나? 약간 이제 불의를 잘 참지 못하고 보통 군대에 있을 때는 불의에 잘 참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고참들한테 찍히기 때문에. 근데 그 형은 약간 불의를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어가지고 고참들이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조금 싫어했던 고참들도 있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사실 군대 고참들하고 아니면 군대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전역을 하고 나서 계속 연락을 이어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동기는 저는 이제 저 포함 3명이어서 동기가 2명 있었는데 2명하고 다 연락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군대에서 만났던 인연 중에서 지금까지
카톡으로 당장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두세 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락이 대부분 끊기는데 20대 때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추억과 그 감정이 있으니까 좀 친하게 만나서 지내고 하다가 다들 이제 자기 뭐 대학교 복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하거나 그리고 취업을 해서 다른 도시로 막 이사를 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같은 지역에서만 모인 친구들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제 모였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원래 살았던 친구들도 많고 이래서 연락하기가 힘든데 이 형은 어떻게 하다가 이 형이 아마도 결혼식 할 때였나?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다른 이제 군대에서 만났던 선임이랑 셋이서 만나서 아마 밥을 한번 먹었었나?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저 거의 신입 때 거의 한 사회생활 4년? 3, 4년 정도 4년 정도 했겠다. 한 4년 정도 했을 때인가? 하여튼 되게 완전히 네 거의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뭐 그때쯤 만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형 이제 결혼식을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결혼식 때도 제가 불렀어요. 그 이후로 막 자주 만나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결혼을 할 때 느꼈던 건데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는 지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뭐 지금까지 한참 연락 안 했는데 굳이 뭐 결혼식이라고 불러서 뭐하냐 라고 생각이 드는 지인들이 있고 그냥 이 핑계로라도 한번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은 이제 좀 그냥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때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네. 어디서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결혼식 때 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 뭐지? 봐야겠다. 네네. 축의금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왔었나? 그때 뭔 일 있다고 못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걸 한번 좀 찾아봐야겠네요. 좀 한 2년 지났는데 결혼식 때 이제 왔던 지인들도 있고 안 왔던 지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형이 이 방송을 들을 리는 없겠지만 아마 안 왔던 것 같아요. 왔었나?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 혹시라도 왔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면 좀 서운해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아마 왔었으면 기억을 확실하게 할 텐데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오랜만에 보면 되게 좀 불편한 사람이 있고 오랜만에 봐도 되게 이제 편하고 뭐 한두 달 전에 만났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은 좀 이제 오랜만에 봐도 굉장히 편하게 얘기도 통하고 그랬던 형이어가지고 간만에 한번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리고 또 그 형의 형수님이 또 강과장 채널을 재미있게 많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종종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형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저랑 이제 나이도 거의 또래고 현재 이제 뭐 저도 뭐 유튜브가 뭐 프리랜서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프리랜서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유튜브가 또 그렇게 뭐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고 근데 그 형도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뭔가 비슷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사 그만두면서 이제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예전에 청소 일을 좀 생각을 해봤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도 비슷하게 청소 이런 쪽 일을 좀 생각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똑같았던 게 저도 약간 그 침대 청소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청소를 그 형도 알아봤대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공통점들이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좀 씁쓸하고 웃기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형은 저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그 침대 청소 전용 청소기를 파는 그 업체에 가서 상담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초기 창업 비용이 500인가 600인가 뭐 그 정도 들었다고 하고, 근데 그 형의 지인이 했던 얘기라고 했던가, 그 침대 청소를 하는 그 시장이 그렇게 클 것 같진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사실 살면서 침대 청소하는 사람을 불러서 침대 청소를 할 만한 상황이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냐. 시장이 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청소하는 사람들만 유입이 되면 어차피 그쪽도 벌어먹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들어보니까 뭔가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하고, 제가 안 해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살면서 매트리스 청소를 돈 주고 맡겨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저는 뭐 결혼하기 전까지는 침대를 안 써가지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침대를 써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약간 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정도 뭔가 약간 청소를 알아봤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서로 약간 동질감을 느끼고,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좀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형수님께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셔서 그런 고민도 좀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뭐 바로 어딘가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좀 끝장을 봐야 할 텐데, 그래서 나중에 차리게 되면 한번 가서 술 한잔 하면서 가게 홍보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랄까, 주변 이제 지인들을 좀 보다 보니까 30 후반에서 40대 초반쯤에 한번 이렇게 좀 큰 위기들을 좀 겪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제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는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쯤에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일이 정말 진절머리가 날 만큼 너무너무 싫어지고 지겹고 정말 때려치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들든가, 아니면은 뭔가 계속 다니고 싶고 일을 하려면은 그냥 뭐 재미있진 않지만 할 수는 있는데 그만둘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이 생기던가. 그 형도 퇴사를 했었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짜증이 났겠더라고요. 그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그 형이 막 일이 정말 하기 싫고 회사가 싫어가지고 때려쳤다기보다는 때려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 애들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40대 중반쯤 돼서 뭔가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또 그렇다고 뭐 바로 막 자기 사업을 하거나 막 돈 들여가지고 뭐 가게를 차리거나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 옛날에는 막 제가 20대 때나 아니면 10대 때 보면은 막 회사를 잘 다니다가 30대 되면은 괜히 막 자기 사업한다고 회사 그만두고, 아니면은 막 40대 초반 이럴 때쯤 돼서 자기 막 가게 같은 거 한다고, 이런 뭔가 드라마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이제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느끼기로는 아니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면 되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창업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한다고 저렇게 까불까? 옛날에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고 보니까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사람들이 뭔가 막 굉장히 욕심이 많고 굉장히 뭔가 막 진취적이고 뭔가를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이루고 죽어야겠다. 아니면은 정말 나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조금 더 나은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물론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차리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욕심쟁이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욕심쟁이란 말은 아니고 네네. 아무튼 그래서 비슷한 또래의 형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기도 하고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으면서 울적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냥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같이 오징어 짬뽕 그 고추장통에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맛있다고 끓여 먹었을 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때가 참 그립기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했던 그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뭐 그때로 막 뭐 돌아갈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돌아간다면 빨리 유자 씨한테 가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제가 22살 때나 1살 21살 때라고 치면 유자 씨랑 제 나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유자 씨가 6살 차이거든요. 근데 학년으로는 7학년 차이거든요. 그럼 제가 21살이면 유자 씨가 중학교 1학년인가요? 5, 6, 7, 8, 9 5, 6, 7, 8, 9, 10 맞네요. 제가 만약에 그 형과 군대에 한참 있을 때 이등병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당시 유자 씨는 중학교 1학년이겠네요. 가서 믿지 않으시겠지만 한 15년 후에 당신은 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믿어줄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지 하윤이라는 예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니까 20살이 되거든 저와 꼭 결혼을 해서 하윤이를 낳읍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옛 시절이 그리워서 헛소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 아무튼 그 형을 이제 만났던 장소가 학동역 인근이었어요. 서울에 7호선 학동역이라고 있는데, 학동역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굉장히 친숙한 동네인 게, 제가 전정 직장이 학동역이랑 논영역 중간쯤에 있었고, 전 직장, 제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처음 시작했던 애니메이션 회사에 정식으로 처음 취업해서 3년 반 정도를 다녔던 곳도 학동역 인근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정말 많이 참 싸돌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회사도 거기고 집도 대부분 그쪽 여기저기 근처였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동네는 안 가본 데 없이 다 돌아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옛날에는 훨씬 더 짠돌이였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월급도 훨씬 작았고 연봉도 훨씬 적다 보니까 쓸 돈도 사실 없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 30대 초반 막
20대 후반 이럴 땐 정말 지옥에서 온 짠돌이 수준이었는데 뭔가 즐기고 싶긴 하잖아요. 근데 돈 쓰는 거는 싫고 돈이 없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맨날 했던 게 퇴근을 하면서 평일에는 다음날 일해야 되니까 못하고 보통 이제 금요일 밤에 퇴근을 하면 금요일은 그래도 조금 일찍 퇴근을 했었거든요. 한 10시나 11시쯤 밤에 맨날 거의 막차 시간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을 보통 했었는데 금요일은 그래도 조금 이제 일찍 퇴근을 했었는데 근데 뭐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금요일 퇴근이 뭐 그렇게까지 뭐 의미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금요일 밤은 집에 가서 한두 시간이라도 놀다가 자고 싶고 그런 생각이 사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퇴근을 하면 일단 그 노년역까지 쭉 갑니다.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학동역 인근에서 노년역까지 쭉 가서 노년역에서 신사역으로 쭉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걸어가는 중간에 제 옛날 기억에는 클럽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은 옆에 사람들 막 줄 서 있고 이렇게 쫙 빼입은 젊은 남녀들이 벌써 뭐 음악도 뭐 거의 들리지 않는 느낌인데 제 느낌에는 그 사람들한테는 들렸는지 줄 서 있는 상태에서 벌써 막 다들 이렇게 둠칫둠칫 하고 있어요.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리듬 타면서 뭔가 막 얘기하고 다들 뭔가 지금 느낌에는 다들 뭔가 화장도 엄청 진했고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남자들도 막 머리도 막 엄청나게 막 뭘 발라서 막 세우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노년역에서 신사역 중간에도 클럽이 하나 있고 신사역에서 이제 가로수길 가는 중간에도 클럽이 하나 있었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늘 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서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 앞에 포장마차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클럽러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클럽퍼라고 해야 되나요? 클럽을 왔던 사람이나 들어갔던 사람이나 어쨌든 클럽 관계자들이 그 이제 오뎅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잠시 약간 휴식을 취하거나 뭐 그런 장소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클럽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좀 어쨌든 배도 좀 채우고 해야지 춤도 잘 출 수 있을 테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앞에서 허기도 좀 채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좀 잘 됐는지 같이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남자 여자들끼리 몇 명이서 같이 막 얘기하면서 오뎅도 먹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뭔가 막 즐거운 느낌인 지역들이고 그래서 신사역에서 가로수길로 가서 가로수길을 뚫고 쭉 가면은 거기 어디였더라? 무슨 청담 고등학교인가? 아닌데 중앙고등학교인가? 무슨 고등학교 있는데 잠시만요. 지도를 찾아봐야겠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무슨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여긴 건가? 신사중학교랑 현대고등학교 지금 지도로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어쨌든 거기서 쭉 가면 한강인데 우회전을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압구정역이 나오고 압구정역에서도 쭉 가다 보면은 뭐 압구정 로데오역 나오고 거기서 이제 더 가면은 청담동 그 명품 거리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저녁이니까 보통 이제 불은 그러니까 뭐 가게가 장사를 하진 않는데 어쨌든 거기 막 불 같은 거는 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청담동 명품거리 지나가지고 또 쭉 오면은 청담역 이렇게 지나서 더 이제 좀 체력이 있다 하면은 거기서 삼성역까지 갑니다. 삼성역까지 가서 선릉역, 역삼역, 강남역을 지나서 다시 신논현역을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논현역 쪽으로 돌아오는 약간 그런 식으로 불금을 혼자서 즐겼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날 체력이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코스들은 조금씩 바뀌죠.
근데 정말 이제 기분이 좋은 날이다. 아니면 반대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상쾌한 바람을 쐬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사중학교랑 현대고등학교 중간으로 가면 한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한강을 타고 이제 쭉 걷습니다. 좋은 게 뭐냐면 밤에 걸으면 한강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제 앞에 가는 사람은 내가 이제 앞에 가는 사람이 보이니까 거리 조절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천천히 걷거나 빨리 걷거나.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만 이제 누가 오는지만 확인을 하면은, 근데 제 뒤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100m 정도 떨어진 상태로 걸어오고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무슨 경보 연습을 한다거나 걸음이 정말 빠르지 않는다 하면은 저랑 그 거리가 막 좁혀지거나 멀어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냥 비슷한 정도 그 거리로 계속 이제 서로 걷게 되니까, 그러면 뒷사람과 저는 이제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랑은 내가 거리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온전히 약간 한강에서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해도 좀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강에서. 네. 한강에서 노래를 불렀었고, 그냥 이제 멜론 같은 거 이런 거 틀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예전에 막 그 성시경 씨 노래나 정준일이란 가수를 아시나요? 정준일 님 노래나, 그리고 한때는 정엽 님, 이런 분들 노래를 많이 불렀죠. 이제 외로움에 사무쳐서 외로움에 사무쳤는데 금요일도 막 11시까지 일하다가 집에 한강으로 걸어가지고 막 한참 많이 걸으면 막 20km씩 걸을 때도 있었거든요. 야밤에 보통 한 10km 내외고, 그렇게 걸어서 집에 가도 딱히 할 것도 없고, 왜냐면은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자야 되니까. 토요일도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울적하잖아요. 울적하고 외롭고 하니까 네, 그런 약간 사랑 노래나 이런 노래하는 가수들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나 혼자 부르는 거니까 마음껏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네, 혼자서 애드립까지 열심히 넣어가며,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근처까지 왔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논현동 인근에서 오랫동안 살긴 했는데 자취방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는 그 강남을지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근처에서 살았을 때도 있었는데, 여기저기 막 강남을 싸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 오다가 그 저희 집 들어오는 길목에 떡볶이 가게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는 되게 늦게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떡볶이를 좀 사다가, 떡볶이랑 뭐 튀김이랑 이런 거 좀 사다가, 어묵 국물 이런 거 좀 사다가 먹으면서 뭐 보는 거죠. TV 같은 거, 재밌는 거, 영상 같은 거 이제 보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내가 여기서 무얼 하면서 어떤 기분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를 테지만, 그냥 그렇게 강남을 쏘다니면서 클럽 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청담동 명품 거리를 걸으면서 내 연봉으로는 저런 명품들은 못 사겠지, 사고 싶은 생각도 없었겠지만 아예 살 확률이 제로다 보니까 사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드는 그런 느낌 아시나요? 모도를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나요? 속담인가? 어쨌든 너무 이제 허황되니까 그런, 사실 명품 거리를 걸으면서는 그렇게 막 힘든 느낌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강남을 쏘다니다가 압구정 로데오 역으로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들어오면 이제 금요일 밤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술 마시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만나서 술을 마실 사람도 없고 어차피 내일 출근해야 돼서 뭐 술도 못 마시고 술을 뭐 많이 마실 만큼 돈도 없지만 그냥 그 뭐랄까 기분이랑 분위기를 막 느끼고 싶다고 해야 되나? 옆에 있으면 약간 그 담배 끄는 사람이 끊고 있지만 약간 옆에 가서 뭔가 약간 간접 흡연이라도 하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닌다고 제가 뭐 간접 음주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뭔가 그냥 그 사람들의 약간 들뜸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좀 전달을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되게 최악이었던 건 그게 어느 정도 저에게 좀 전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되게 많은 날들은 오히려 더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더 뭔가 기분이 막 안 좋아질 때도 있었고 그러면은 집에 와서 더 씁쓸해지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참 그 동네에서 일을 할 때는 회사가 야근을 하면 야식비를 줬어요. 8,000원 정도를 11시 넘을 때까지 야근을 하면 야식비를 줬는데 거의 뭐 한 달에 한 80%는 11시 넘을 때까지 야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식비가 맨날 나오니까 거기 사람들이랑 맨날 이런 햄버거나 피자 같은 거, 치킨 같은 거를 맨날 돈 모아서 시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살도 엄청 많이 쪄 있을 상태였었거든요. 진짜 많이 쪄 있을 때는 막 거의 100kg 가까이 쪘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보다도 10kg 이상 더 살이 쪄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렇게 볼품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최악이었던 건 그런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즐거운 지역을 아무리 들쑤시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전달이 되지 않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떡볶이를 사서 집에 와서 뭔가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든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것마저도 실패를 하고 그래서 떡볶이를 치우고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 화장실에 가서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정말 기분이 끝판왕으로 이제 뭔가 안 좋아지는 거죠. 웬 돼지 같은 아저씨가 저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불쌍한 눈으로, 치근한 눈빛으로. 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왜 그러고 있니? 한참 좋을 20대의 나이에 왜 여기서 이런 기분으로 그리고 왜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 노예처럼 일하며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누우면 배는 부르죠. 속은 더부룩한데 기분은 나아지질 않고 잠이 안 오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제가 팟빵이라고 그 팟캐스트 어플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뭔가 목소리에 의지해서 잠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팟캐스트들을 정말 좋아하고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그 팟캐스트 출연자들을 정말 좋아하는 게 정말 내가 인생 최악의 뭔가 순간이라고 해야 되나? 최고로 내가 내 감정이 좋지 않았던 그 순간들에 뭔가 내 요동치는 마음을 뭔가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잠재워주고 내가 뭔가 잠이 드는데 도움을 주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어서 그분들은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저 혼자만 좋아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즐겨봤던 팟캐스트 그 사람들을 참 네, 아직도 많이 좋아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그때의 정말 그 최악의 상황들과 기분들이 자꾸 떠올라서 주책맞게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되게 이상하네요. 내가 내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을 이입해버려서 슬퍼지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어딘가에는 그때의 저처럼 뭔가 그 사람의 뭔가 상황이 힘들고 안 힘들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어쨌든 슬픈 이유가 있든 없든 힘들어할 이유가 있든 없든 그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를 테니까 어쨌든 그 사람을 되게 뭔가 우울하고 고통 속에 들어있게 뭔가 만들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테고 그런 뭔가 약간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왠지 제 느낌에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이 더 이렇게 뭔가 발전할수록 세상은 더 팍팍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안 됐다 그런 생각들이 좀 갑자기 드네요. 어딘가에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에 진짜 힘들었던 건 뭔가 삶이 나아지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고 해야 되나? 자꾸 훌쩍거려서 죄송합니다. 뭔가 약간 사람이 예를 들면 다이어트 같은 걸 할 때도 살이 쭉 빠질 때는 열심히 하거든요. 그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정체기가 이제 오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그때부터 뭔가 멘붕이 좀 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 같은 경우도 뭔가 내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좀 끝이 어딘 줄 알면 이 정말 고통의 끝이 어딘 줄 알고 아니면 내가 뭔가 노력하는 만큼 내 인생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어느 정도 좀 참고 앞으로 나아갈 그런 힘을 다시 얻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정말 너무 힘들었던 건 끝이 안 보이고 해도 뭔가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삶이 나아지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일은 너무 많고 해도 끝이 안 나고 회사에서는 맨날 혼나고 그냥 계속 이게 이제 반복이어가지고 뭔가 좀 더 울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근데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뭔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야 되나? 명확하게 누군가가 뭔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되게 미칠 것 같은 그런 뭔가 느낌이 뭔가 막 그냥 미로 속에서 진짜 전력 질주를 하면서 출구를 찾고 있는데 아니면 어떤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어서 그래도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달리는데도 계속 나무랑 숲만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방향이 아닌가? 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이미 나는 한 방향으로 너무 많이 뛰어왔는데, 몇 년을 뛰어왔는데 여기서 방향을 바꿔도 되나? 그럼 더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달려온 것만큼 또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어떻게 해야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는 사실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네, 그런 느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내려고 노력 정도는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또 그 당시에 저를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뭔가 알아내려고 생각을 할 만큼의 뭔가 약간 여유도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 아무튼 압구정 로데오역 근처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길가에 그 뭐 포장마차 이런 건 아니고 무슨 가게인데 와플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와플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는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쭉 걸어가서 청담동 명품거리까지 돌아서 이렇게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가끔 이제 그 와플의 그 뭐랄까 식감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약간 바삭바삭한. 그럼 그걸로 이제 갑자기 급 우회전을 해서 네 먹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10년 전에 저도 빵 종류를 좋아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혼자 옛 감상에 빠져서 옛 군대 고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첫 회사 때 신입 때 힘들어울고 되게 짜증났던 네. 그런 이야기 하다가 혼자서 네, 감정에 복받쳐서 좀 뭔가 꼴값을 떤 것 같은데 아까도 찍다가 그냥 녹화를 중단하고 좀 혼자 펑펑 울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혼자서 좀 감정이 요동쳤는데 네. 이상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오늘은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1시간이 돼버렸네. 대충 어떤 건지만 말씀드리면 구독자 분을 만났는데 이제 작곡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작사 작곡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만나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다 돼가서 네, 어쨌든 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기를, 너무 이렇게 힘든 기간에 이런 저의 영상을 듣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려면 어쨌든 상황마다 다를 테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하윤이가 우네요. 잠깐 가서 돌봐줘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들어가세요.